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10가지 병, 즉 열병에 대하여 그 극복을 할 수 있는 그 방안과 해법을 지금 묻는 시간으로 박한식 교수와의 대담의 시간을 또 갖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0가지 병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동국대 우리 이호규 교수님 대담에 참여해 주셨고 윤세라 북한학 박사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인사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아직도 박한식 교수님을 잘 모르는 분을 위하여 저희 열린 서원에서는 이분의 미국에서 조지아 대학교 명예교수로 지금 계시지만 한때 남북 위기 상황 속에서 카터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을 북한에 방북하도록 주선을 하신 장본인이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두루두루 한반도 평화 통일과 관련해서는 아주 굉장히 권위 있으신 분이십니다. 북한을 50여 차례 왕복하시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조정의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또 쓴 책으로서 안보에서 평화로라는 책을 쓰셨는데 우리가 안보를 너무 강조해서 북한에 대하여 적대시하거나 강대강 구도에서 평화 구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그 만남을 보더라도요. 이러한 그 큰 과제를 안고 어떻게 평화로 나갈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하여 사랑방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박한익 예, 교수님께서 나눈 책이 안보에서 평화로입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이어서 평화라는 안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죠. 평화 평화 안보는 관계가 없죠. 이전과 이질이 동지를 창조하는 그 과정을 평화라고 하는데 예, 이게 수용할 수 있어야지 동지를 평화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그 강조를 좀 하기 위해서 그 책을 발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 이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 통일할 것인가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인권과 통일이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요. 예, 인권이라는 문제는 인간의 그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북한 인권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반론도 있지만 인간의 하나의 생존권과 관련된 기본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을 하나의 어느 재밌게 정치제도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너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네, 공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중요한 게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념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네. 그래, 이념이 없는 음, 사상도 알겠습니다. 오늘도 없고, 그래서 그 이런, 이념을 깨서 하는 이념과 남에서 하는 이념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이념을 우리가 앞세우다가 서로 반목막 생기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안보병인 걸 좀 벗어나서 평화병에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네, 평화에 대한 옳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미국에는 이제 제가 많이 두드려 놨는데, 평화라는 거는 이질과 이질이 하나 높은 단계에서 동질성을 찾는 것, 그걸 평화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질성이 없으면 평화가 없지요. 네, 동질성을 찾기 위해서 이질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남북 간의 이질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념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 생각하는 남북 문제를 생각하는 방법이 전 좀 다릅니다. 네, 네, 그 알겠습니다. 남과 북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오히려 남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예, 이질성이 그래서 없을 그 수는 책을 없는데, 꼭
그, 그 이질성을 극복하는 그런데 방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그렇죠. 그 이질성을 배제,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네, 그 그래서 극복의 방안을 이념이 오늘도, 이질, 네, 남북이 동질 동질성을 이념이 이제 찾아서 권이라 이렇게 극복하자. 제가 알겠습니다. 그 인권이 여러 가지 생존권도 있고 친구를 가지고 싶은 욕망도 있고 여러 알겠습니다. 가지 인권 있는데 남과 북이 공이 택할 수 있는 인권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제일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네, 네, 생존권이지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북한은 진행하기 살기 위해서 위해서 배급을 먼저 그, 지난 우리 한 열 차례 걸쳐서 했던 내용을 이호규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느낌대로 한번 요약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윤설혜 박사님도 오늘 질의와 대담에 동참하실 텐데, 또 주문하고 예. 싶은 말씀을 한번 또 해주셔서 우리가 포문을 열고, 그다음에 우리 준비되신 대로 우리 박한식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몇 예. 사람이 몇 네, 사람 이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우리가 장후를 이해하는 옳은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 그게 안복 아니고 평화다. 그거에 그리고 이념 대립 때문에 지금 분단이 정당화되어 있는데 이념은 대립할 것이 아니고 상호 보조하는 그러한 이념도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인권이라는 이름입니다. 북에서도 좋다, 남에서도 좋다 하는 그런 이념이 개념이 인권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 얘기를 했고 네, 안보 얘기를 했고 음, 알겠습니다. 그 인권과 안보, 인권과 통일이라는 것도 음, 대책 인권과 안보입니까? 인권과 통일, 통일, 인권과 통일,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인권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예. 인권을 가지고 통일을 찾아야지 안보나 뭐 민주주의나 자유나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논의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이호기 교수님께서 한 말씀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가 한 6번인가 7번 만나면서 선생님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열병에 대해서 쭉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그 열병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저번에 뭐 밴디지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어떤 식으로 이 10가지 병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길을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병은 우리가 다 알죠. 네, 지난번에 다 지적했지요. 네, 네, 열 예. 가지 병이 있는데 이 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제하지 말고 극복을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동일 교육이 제대로 돼요. 그런데 이 통일 평화를 저해야 하는 요소 10개 중에 8개가 지금 우리 분단과 세계 냉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책 두 번째는 두 챕터 분단의 양상이 어떻게 분단이 되었으며 또그 분단 때문에
이 열병 하나하나가 유래가 된다. 그 얘기를 해야 돼. 그게 챕터 2고, 챕터 3에서는 제가 구상하는 그 평화 통일의 패러다임이 통일의 정책의 길이지요. 한 민족, 두 국가, 또 새 정부, 그래서 정부 세계를 하나는 통일된 정부를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다른 사람 새 정부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의 정부를 정당화시키고 그것이 유일한 현실적으로 통일 가능한 일이다. 그 얘기를 제가 챕터 3에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예. 그 챕터 3는 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챕터 2는 뭐 이때 냉정과 분단의 책임이 있다. 얘기 할 수 있죠. 9가지 중에 한 8병은 분단 때문에, 냉전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했으면. 네, 선생님.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은 평화 통일로 가는 어떤 그 통일 방안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쪽은, 예, 대한민국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변화가 돼야 되는가,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가. 여태까지 병은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거 다 남쪽의 병인데, 이 남쪽의 병을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을까? 이 치유 방법은 뭡니까, 선생님? 그 원인을 알아야지. 예, 예. 그 원인을 제가 얘기 안 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분단 냉전에 있습니다. 네, 분단과 냉전. 분단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기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느냐, 왜 됐느냐, 왜 통합은 안 되고 분단이 드나퍼졌느냐, 오히려 통일 위한 병만 10가지, 적어도 10가지 생겨가지고,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드느냐, 그 얘기를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통일교육이죠. 우리나라 통일교육, 우리 책이 통일교육 열병책이라 그래서 또 그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 꼭 그렇게 예, 그리고 만들어야죠. 그 셋째 잡다가 제가 제일 흥분하고 좋아하는 잡타인데 음, 우리나라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한 민족, 두 국가, 새 정부 이래 그런 구상을 제가 제안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건 뭐 동일이 안 되는 건 그지요. 이 열병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열병이 그렇게 심각해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의식 수준이 동일될 만큼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비판을 좀 음, 하면서 셋째 챕터를 동양의학에서 몸을 보듯이 치료하듯이 그렇게 하자. 서양의학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셋째 챕터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네, 그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들이 또 같이 함께할 우리 또 GPL과 또 지금 녹화를 다시 정리하고 편집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윤세라 박사님 또
한 말씀 중간 정리와 함께 또 계속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10가지 병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파트 2와 파트 3 이제 말씀하셔서, 네.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향으로 통일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통일 교육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와 어떤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혹은 또 책을 통해서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그게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실천성이 있는 뭔가. 네. 그래서 그냥 막연히 통일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짚었던 10가지 병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가지 병을 1가지 병이 어디서 오느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좀 해야 돼요. 이 동일 교육이죠. 동일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되겠고 동일 교육을 하고 나면 자 10가지 중에 한 8개, 9개가 냉전과 분단 이 두 가지에서 잘릴 수 있어요. 냉전 한마디 하고 분단 한마디 하면 서양식으로 통일병들을 고찰하게 되죠. 그 설명이라는 걸 설명이 없으면 정책도 없습니다. 그래 가만 보면은 우리나라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뭐 어떤 거 정책 뭐냐 자꾸 나한테 묻는 것도 그러면 이 정치적인 문제가 좀 예를 풀려야 되지 들어서 않겠어요? 예, 정치적인 상황이 정치 안 풀려 예, 이북 체제가 제- 무너지고 제 생각에는 이북 선생님, 체제가 추구하는 남북 간의 관계가 뭔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 신뢰라고 봅니다. 신뢰. 근데 남북 간 신뢰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고, 또 신뢰의 중요성을 남한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문제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화나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그게 왜 필요하냐? 지금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의식들이 만연하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의식 개혁인 것 같습니다. 의식 개혁. 좀 그걸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통일 교육인데 이 정 북한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적인가? 아니면 동반자인가? 동반자라면 어떤 의미에서 동반자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적으로 봤거든요. 왼수로. 그러니까 마치 그 남북한을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북한이 없어 예전에 그 남한 성경에 그 카인과 아벨 관계 같아요. 카인과 아벨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게. 무슨 내 동생이나 내 형이 나보다 아니 더 잘 전체야 살면 보기 싫어요, 더. 그게 신기해요, 그게. 배가 아픈 거지. 예,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나면 더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북쪽과 남쪽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시기를 해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나 아마 아벨을 죽이나 그렇죠. 예, 에서와 야곱 예, 사이.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왜 그 사람을 없애야 되는가 라는 데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고 어떻게 그냥 싫은 도와야 겁니다. 음. 예, 카인과 아벨식으로. 그래서 도와겠느냐 그쪽에서 어떤 좀 이렇게 단서를 좀 구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신뢰와 합니다. 그 신뢰 회복의 방법 네, 중요한데요. 네. 전략적인 또 실천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선생님,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가?
바로 이해해야지. 북한을 악마로 보지 않아야 하고, 그렇죠. 예. 북한이 있음으로써 내가 있다. 음, 그런 식으로 그게 제가 얘기하는 변적법주의 논리지요. 그러니까요. 북한이 있음으로써 남한이 사회주의가 있음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있다. 그러니까 적을 적으로 보지 말자 말고요. 그게 아하. 역설적인 진리인데, 역설적인 진리인데, 그게 다시 말하면 변정법적인 진리예요. 논리라고. 그렇죠. 그걸 우리 책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포에 대한, 남북에 서로 신뢰하는 게. 개념을. 음, 근데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동포애를 발휘하는 그런 따뜻한 감정, 동질성 회복 이런 것도 있는데 경제라든가 이런 또 나는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또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통일을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퍼주기식이냐 또 그러니까요. 이런 것에 또 하나의 장벽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교류를 통해서 그런 점진적인 걸 교류를 통해서 서로 잘 살아야 되는데 교류 자체가 안 되는 거는 아까 말한 이호 교수님 첫 번째 신뢰가 안 되고 있고 신뢰를 하다 보면 남북 간에 왕래도 하고 교류도 하고 금강산도 가고 개성공단도 다시 건설하고 또 제3의 공장도 만들고 그게 도로도 뚫고 이해가 그래야 그 되는데 그래서 적대감을 해소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대감을 해소하자. 그렇죠. 거기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양쪽이 저 사람들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엄청난 당위성을 갖고 이야기한 것 북한은 같아요. 저희 뭐 50대, 60대, 70대, 80대 이분들은 그렇죠? 전쟁 세대 그 이후에 이분들은 그냥 통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이 이제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젊은 예. 세대한테도 이제 들어가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음, 이제는 뭔가 이제 현실적인 차원에서 음. 저들과 교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득이 있다. 그렇죠. 통일 편익이라고 예, 하죠. 예, 예. 이러한 쪽의 통일 논리, 비용은 그렇죠. 사실은 지금까지 통일 비용이 음, 너무 많이 든다 해서 그렇죠. 반대를 많이 하고 예, 예, 젊은이들도 비용 많이 든다 생각해요. 예. 근데 실제로 음, 옛날 통일부 그 통계에 나온 것도 음, 보면은 실제로 통일 편익이 더 크다라는 그렇죠. 거 통계도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좀 알려야 되는데 그건 지금 현 감추고 있죠. 정부라든가 예, 이런 쪽에서는 예, 안보 논리를 가지고 강조하면서 정권 유지를 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뭐 일본이나 미국은 또 통일 반대하는 세력이니까 음, 이제 그 오히려 조장하고 그런 그렇죠. 이런 면에서 이제 예. 주도적으로 통일 교육을 이런 거를 널리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이 너무 약해요. 그, 그, 시민단체가 음, 너무 약한 거. 제가 음, 생각하기에는 말씀해주신 뭐 신뢰 문제라던가 교류 문제라던가 통일 편익 문제에는 음,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음, 그거에 기저에 깔린 거를 이제 음, 박한식 교수님께서 10가지의 병으로 아마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보병이라던가 갑질병 음, 이런 거는 또 교류와 신뢰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10가지의 병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음, 설명하는 것이 곧 통일 교육의 음, 하나로서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음, 그리고 그 이제 과정이 냉전과 분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우리가 통일 교육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것보다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거를 남북한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죠. 이해를 좀 차이점인데 했습니다. 예, 진단부터. 남은 예, 너무 그러니까 지금 요새 개인 우리한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통일 교육은 중심 통일을 위해서 뭘 했는가? 통일 정책이 과연 있었는가? 음, 그러니까 구호에만 불과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서독과 동독의 예를 많이 들어요. 예? 근데 그 그렇죠. 서독이 음,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돈이 동독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전 이걸 들었습니다. 같은 동포가 굶어 죽는데 음, 가만히 있겠냐 우리가. 음, 비록 이념은 다르지만 음, 이건 아니다. 그죠? 라고 하는 인도주의적 그 접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쟤를 빨리 굶어 죽여야 된다. 죽어도 좋다. 음. 이런 이게 정신을 접근 하고.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요번에도 뭐 보니까 그 저기 조선일보에 있는 통일과 나눔에 네, 재단에서 독일 뭐 평화 통일 교육 그래서 교사들을 이제 모집해서 가는데 네. 가서 나 뭘 보고 오는지 모르겠어. 음, 네? 음. 아 그냥 우리 위주로 가는구나. 그치. 우리는 우리 그 소득이 상당히 독일 자본주의였으니까 우리 위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고 오는 건 그러니까 어차-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음, 네? 통일은 상당히 이데아란 말이야, 이데아. 아직은. 이걸 위해선 이러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밟아야 이게 된다.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과정. 서로 그래 신뢰를 네. 구축한 상태에서 방위비를 줄여서 그렇죠. 서로 그 방위비만 막대한 방위비만 네. 갖고도 좀 서로 나누면 그렇죠. 훨씬 네. 잘 사는데. 그러한 과정을 음, 이야기하면은 음, 뭔가 좀 뭐가 보이는데 예. 과정은 어떤 때 많이 빼고 야, 우리 통일해야 되지 않냐? 어? 그거는 자유통일당에서도 통일 얘기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반공을 이제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통일 선생 네.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제가 보니까 모순, 모순. 그래서 오늘 음, 교수님이 이제 음, 관련해서 네, 그렇고 교수님 이야기 좀 더 네, 듣겠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1민족, 2국가, 음, 3정부, 네, 이 이제, 네, 컨셉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저는 1민족, 2국가, 3정부를 지난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음, 그 구상이 어떻게 됐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음, 주시면, 음,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야기 나눈 것들이 어떻게 음, 연결될 수 그렇죠. 있을지, 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 파트 3에서 다룰 그래서 1민족, 2국가, 3정부에 현재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쪽에서 만드는 동일 정책도 안 되고 북쪽에서 만든 동일 정책 안 됩니다. 음, 그래서 남북이 각각 따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래도 통일이라는 게 길이 이기 있기 위해서 세제 정치 체제나 뭐 정책이나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 통일하는 사람 두 개도 많은데 왜 세 개까지 얘기하냐 음, 그런데 새 정부. 그래 그래 새 우리는 정부는 선생님 그거 아닙니까? 연합정부? 독일 프랑스도 없고 음, 다른 나라 어디에도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산 가족의 한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책에 한마디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사람에 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 있습니다. 저놈 인간 언제 사람 되려고 그래? 교육 못 받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걸 뭐냐면 인간은 사람 구실을 하면 인간이 된다. 이거거든. 행동의 그렇죠. 관계가 네. 있다. 행동의 관계가 있다. 그 인간과 사람을 나는 이북에서 그걸 구별하는 걸 배워왔어요. 이북 사람들이 인간과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 사람 구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조상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음, 그런 그걸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되지 못하게 길을 막는 것이 이상 가족이다. 그 이상 이때따를 보든지 연식 보더라도 이상 가족의 서름이란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상 가족에 대해서 우리 책에 조금 얘기했으면 싶어.
그래서 그리고 그런 그 선생님, 제가 좀 생각에는 선생님 생각과 조금 더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대상을, 어떤 앞에 있는 사람이든 그 대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대강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사람의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진리냐, 아니냐,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러한 행위를 했을까?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라는 식으로 일각적 접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북한을 볼 때 첫 번째 식으로 판단을 해버렸거든요. 저 체제가 옳으냐, 그르냐, 나쁘다, 그르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해버렸거든요. 이분법적으로. 예, 근데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을 저는 가끔씩 위에서 오신 분들한테 가끔씩 뭘 물어보냐면, 우리가 듣기에는 너희들이 세뇌들 당했다. 응? 북쪽이. 그치. 맨날 그런데 그렇게 듣죠. 어떻게 8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는데 힘은 뭐냐? 음, 응? 음, 우리나라는 남쪽은 끊임없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언젠가 저거 무너져. 응? 음, 저건 아주 음,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국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왜냐하면 나쁜 국가니까. 그러니까 첫 그렇죠. 번째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떠한 그게 현상이든 질문을 바꾸면 다른 게 보이거든. 응? 그런 통일 식으로 교육이 필요한 어떻게 저 사람들이 8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음.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우리 눈에 안 봤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민족 대단결이라는 게 음. 있는데, 거기에는 그 주체성이라는 것이 아마 그러니까 그럼 그 굉장히 의미가 뭘까 작용하고 있을 도대체가? 것이고, 예. 거기에 걸 대한, 저 예, 북한 사람들 누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내가 거 아닌가라는 요즘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보는 자기들의 주체 사상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비평하면서 보는 주체 사상이 다르다는 거. 네, 그렇죠. 그럼요. 그런 예. 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너무 교육자들 게을러서 항상 들으면서 저는 언제 인간이 되려고 하냐. 음. 우리 한을 어디 볼까. 한 보는 것도 이상 가지고 저는 이상 가지고 염력을 하는 보면서 중국에서 이상 가지고 한을 이해해 옳게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상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10가지 병을 조금 더 종합하고 정리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뭐, 네, 음. 저는 열 아직 가지 사실 새 정부에 대해서 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안 그 내용이 넣으시죠. 너무 다시 한번 궁금한데요. 질문 드립니다. 네. 새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와 평화제약하고 같은 거지. 그 어떤 그런데 의미인가? 열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분단과 냉전이거든. 분단과 냉전 분단과 냉전. 그걸 이해해야 돼. 옳게 이해. 내 정치학자라서 그가 몰라도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분단은 남이 했다. 그러고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예. 음. 우리 우리가 민족이 했죠, 우리 우리가. 민족을 예. 분단시켰다고. 예. 그런 걸 통일교육이다.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 선생님,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일민족, 이국가, 새 정부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뭐가? 일민족, 뭐, 이국가, 삼정부에 대해서. 그래. 음. 우리 중국에 가서 조선 사람한테 너 민족이 누구냐? 그러면 전부 조선을 그래요.
민족에 충성하는 건 아니고 국가에 충성하는. 거기에 사람은 물어보면 자기들의 국가는 중국이에요. 자기 조국은 중국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조국관이 없어요. 아, 민족관도. 그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따라가야 될 때가. 민족관이 더구나 남쪽에는 없고 북쪽의 민족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남과 북이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 책은 내가 얘기하는 제찹다. 제찹다는 이미 다 했어요. 10가지 병을 명명하는데 한 찹다 쓰고 그 다음에 한민족, 선생님, 두 국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새 정부 할 때, 제3의 정부를 말하는 건지, 예. 세계의 정부를 말하는 건지, 제3, 그거를 지금 세계 정부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세계 정부. 제3의 남북, 정부인데 남북 정부. 남북을 혼합시킨 정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념을 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사회주의도 얼마 못 갈 거고 더군 자본주의 얼마 못 갈 거예요. 인권주의가 그게 더 우수한 이념으로 인권주의 정부, 나타나. 그렇죠. 그럼 세계 정부가 네. 제3의 제3의 정부지, 정부인 거 아니에요? 제3의 제3의. 정부. 그러니까 북한 정부도 있고 남한 정부도 있는데 있고 그것 갖고는 안 제3의 되고. 정부를 개성이나 이럴 때 같이 그렇죠. 연합정부. 그러니까. 네. 개성이나 그래서 어떻게 네. 한다.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 실험을 하는 거죠. 그거 이제 8개 도시에 뭐 예, 이렇게 예. 만들자.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을. 음. 양쪽이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지 예. 실험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해보자. 평화제약식으로. 실험 정부를 네, 만드는 그 거예요. 평화제약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하버드대학 본 모델에서. 만에 가는 보일 것이 아니고 세상 보이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보일 것이 셋째 정부다. 이념이다. 제3의 정부를 그럼 구성하려면 물론 그 사람들이 인적 구성이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적 구성원이 누가 되는 게 좋을까요? 통일 교육을 받은 사람들? 우선에 작품을 수상을 쓰라 그래가지고 입학을 옳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의문을 가진 사람이 통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남과 북을 극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3의 정부로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양쪽을 다 싫어하는 사람을 보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올 수 있도록 문 개방해놔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 먼저 와야 돼요. 더구나 아시아. 외국에 동포들을. 근데 그렇게 되면 장소가 일단 제3의 정부가 장소가 되려면 개성이든 뭐 여기 철원이든 만약에 그 장소가 되려면 정부에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부 승인이 또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처음은 지리적으로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음, 좀 작게 만들어야 돼. 짧게. 어떤 식으로? 서너 도시죠. 그래서 개성을 수도로 하고 해주 또 동쪽에 문산, 강릉 제주, 이런 걸 강릉, 어, 그 제3정부의 국가의 일 해외 동포도 있고. 그러니까 여권이나 비자에 관계없는 이제 해방구, 제주도 같은 데는 해방구인가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제3정부는 이제 북한의 주민도 혹은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북한 주민, 남한 주민 또 해외 동포들 해외 동포하고. 그렇지. 거국내각을 다, 만들어요. 거국내각. 응, 그러니까 조선족, 그래서 응, 고려인, 응, 그다음에 그 미국, 사할리는 또 좀 응, 달라요. 응? 응, 그 사할리는 사람들 고려인이 아니라고. 그 그다음에 뭐 사람들한테 캐나다, 미국, 예? 네. 예, 그렇죠. 너무 많아. 그래 우리가 좀 훑어내야 된다고. 너무 많아요. 음. 이, 한 1,800만 이렇게 되거든. 해외 동포가. 그렇죠. 그 미국에서 하는 25원, 250만원 자격을 정지시켜야 돼요.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너무 편견을 가지고. 음. 그래서 아까 이산가족 얘기도 하셨나 봐요. 음. 그러니까 이걸 남북만 국한시키지 말아라. 이거. 맞아요. 근데 해외 동포와 한국 남한은 뭐 이제 모집이 구성원이 쉽지만 북쪽의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될 그건 이제 때는 이거 설득을 해야죠.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또. 근데 통일정부를 하는데 북쪽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응시를 해라. 그럼 많은 사람이 제3정부에 오려고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또 외교를 해야지. 협의가 필요하죠. 마치 미국에 사는 경제특구처럼 뭔가 사회적 해외동포들이 특구를 만들자는 근데 이제 말씀이시죠? 정치 특구나 이런 걸 만드는데 경제 특구는 양쪽이 이득을 봐요. 근데 정치 특구는 안 돼. 이득을 보는지 안 보는지 아무도 몰라. 그 허락 자체가 그러다 안 돼. 보니까 응, 이거를 단체가. 뉴트럴하게 만드는 거죠. 응? 응.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좀 하는데 독립식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 한민족 동포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가 많다는 얘기지. 네. 근데 저는 디아스포라는 용어가 상당히 싫어요. 응.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유태인식으로 제가 저번에 한번 단군인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를 단군인으로 호칭을 하자. 그냥 단군능은 응. 북한에서도 엄청나게 응. 크게 만들어 응. 놓고 또 모시고 당군우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우선. 단군 민족이래요, 단군인. 그러면 조선족이나 고려인이나 누구나 단군인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 거죠. 음. 그럼 그 3의 정부는 그런 걸 단군 정부다. 응? 그럼 그랬을 때의 응. 그런 걸 한민족은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단군 단군에 대한 민족이죠. 대학교를 게 예. 민족이죠. 근데 그러면, 한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민족이 네, 아니거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음. 근데 민족관이라는 코스가 우리 대학에서 오퍼가 되어야 된다. 그 오퍼할 수 있어요. 민족관. 예.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이 민족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시 우리 민족의 국민이 될 자격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남쪽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어렵다고.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나아요. 그래, 그게 뭐 우리는 돈 걱정하는데 통일 그 개성공단을 생각하면 수입이 돼요. 거기에 통과하는 무슨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야 돼요. 세금은 받아도 작은 나라가 영이 될 수가 있다고. 교수님, 독일도 결국에는 통합의 과정에서 경제적인 통합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에 정치 통합을 선언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정치 사회적인 뭐 공동체 혹은 뭐 특허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단계가 오히려 지금처럼 뭐 교류나 이런 거를 통해서 혹은 뭐 개성공단이나 이런 경제의 특구를 통해서 그게 발전되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제의 교류나 통합에서 정치 통합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처음부터 정치와 사회의 통합이 된 그 삼정부라는 것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정치성이 없어야 돼요. 정치성을 배제해. 그치. 북쪽에 가서 땅값이 사니까 그게 내가 부동산을 사놓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통일 정부에 들어오려는 걸 아예 쫓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 정부 담백을 넣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격을 우리가 엄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돼요. 그래, 그런 걸 계속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동일대학교 있잖아. 네, 평화대학교. 평화대학이 있잖아. 네. 예, 그래.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통일 국가를 만들면은 통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작은 통일, 소규모 실험 정부,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 예. 말씀은, 뭐 아까는 제 말씀을 다 들으셨는지 몰라도, 근데 서독하고 동독은 좀 다른 케이스인데, 우리는 한민족이라 그러잖아. 한민족 디아스포라. 근데 북한은 조선민족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고려인은 당연히 고려인이야. 근데 고려인이지만은 한민족, 이 한반도, 조선반도와 정체성을 같이 하려고 해요. 고려인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할리는 또 달라요. 징용을 간 사람들이거든. 근데 또 제1조선 동포 또 자이니친도 있고.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통일의 주역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니까 경제 교류라는 것이 뭐 지금은 남과 차례가 북만 아니고, 했지만 순서가 아니고. 했지만 사실 그런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가 한민족이라 부르든 조선민족이라 부르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그런 거 그래. 없이 뭐 정치성도 없고 약간 경제성도 없는 완전 뉴트럴한 그런 공동체. 그 뭐 아나키스트들의 아니죠. 아나키스트가 아니라 공동체. 고려인은 공산주의, 그다음에 또 조선족은 공산주의에 있잖아요. 마인드가. 또 그런 사람들하고 또 자본주의에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지. 해외 동포라고 하는 이름 아래. 그러면 북쪽도
해외 원호가 있으니까 그 해외 쪽에서 이렇게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특구를 하나 만들자. 상해 임시정부 같은 걸 만들어야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전혀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남쪽에 살지만 저쪽 가서 좀 살고 싶다. 그럼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나, 북쪽도 그렇고. 언제나 이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실현이 어렵죠. 장소적인 거, 음. 공간적인 우리가 한계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립화를 간다고 하더라도 중립으로 가기 위해 그 여러 가지 그 절차와 논의가 또 필요하지만, 음, 그 샘플을 하나 일단 만들자. 소규모로, 아까 그렇죠. 작은 규모로 만들자고 예,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 건지, 그리고 장소를, 이런 그-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하는 게 좋을 건지, 하와이에서 할 건지, 제주도에서 할 건지, 아무래도 한반도 끝내에서 하는 게 좋을 텐데,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운동 그거는, 차원으로, 예, 제 예, 생각에는, 예, 말씀하신, 그건데, 그건 구체적인 실천적인 또 차원이고, 네, 제 생각에는 그 선생님이 도시 말씀하시거나, 저도 아이디어, 이제 그 주장하고 있는 그런 네, 것을 하려면은, 통일 네, 정부는 네, 도시로서 구성된다.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들로서 제3국가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개념이요, 선생님? 또 도시들 해주 네, 개성 제주, 해주. 해주, 그것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뭐 제주도 좋고 원산도 좋고 원산. 어렵다. 점점 더 어렵게 이제 쉽게 하려 제 그러면 생각엔 벽난로가 좋아. 별로 필요 없는 도시를 우리가 포함시키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려인과 조선족과 또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 안에도 예. 방공이 있고 또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먼저,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먼저 조선족 해외. 고려인을 알기를 깔보기 때문에, 우리 남쪽이, 그거는 반성을 예, 먼저 해야죠. 이거부터 그건 뭐, 극복이 돼야지, 그건 너무 그래야 그 당연하죠. 사람들이 와서 뭘 하려고 하지. 지금 저희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제 그 조교가 조선족인데, 네. 저한테 이런 말 물어봐요. 교수님, 저 정말 아픈 말 들었습니다. 뭐 네. 왜? 그랬더니 알바를 하는데 잠깐 자기가 자리 비운 사이인데 네. 오는데 문을 열기 전인데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주인이 뭐냐면 쟤 싸잖아. 네. 저렴하잖아. 네. 그런 얘기는 남한에서 무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도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난 유학 와가지고 공부 좀 하고 잠깐 용돈 벌려고 알바하는데 그런 말까지 내가 들어다냐. 이게 남한의 조선족에 대한 태도입니다. 차별하죠. 예. 이것이 극복이 안 되면요. 제3의 정부가 뭐고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과연 남쪽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 강남 졸부 같은 부동산 졸부지. 차별하는. 그게 다 갑질이 뭐냐면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인권과 거예요. 통일이 이게 인권이 네. 안 돼. 인권에 대한 그러니까 정의는 지금 한번 봐보세요. 그냥 여기서부터 안 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데 사람을 하루 등급을 나눠요. 네? 살치살, 무슨 살. 네? 주여, 이따 기도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 통일이 언제 이게 옵니까? 깝깝한 거예요. 참나. 그러니까 선생님 사람부터 안 보실 때 되는데 통일 이야기하자니. 그러니까요. 선생님 보실 때 아이고, 깝깝한 하나님 거죠. 맙소사. 그러니까 삼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러면 삼정부 앞에 얘기. 말씀하신 10가지의 네, 변이 사실은 우리는 예. 남북 사이에서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해외 동포와 그렇죠. 좀 거시적으로. 민족을 포함하는 내용에서 거시적으로 그런 거를 보자는 아마 얘기죠. 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거시적으로. 네, 교수님 그러니까 원고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은연중에 일민족 일국가를 이제 보통은 이제 그래서 그렇게 통일한 말 교육을 때문에. 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많이 상상을 해왔는데
교수님께서 어쨌든 1민족, 2국가, 3정부를 생각하시게 된 아주 근본적인 그런 생각이라던가 출발점이 있었으면 그거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 이제 통일을 하나로만 생각하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제1정부와 네. 왜 그 생각을 제2국을 하셨어요?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3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통일국가가 대안은 참, 분단된 예. 쪽에 지금 당장 필요하다. 거시 그 담론에서는 꼭 양쪽의 필요한 말씀.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는, 네? 그 말씀이죠? 그렇다고 얘가 뭐 중립이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음, 우리 박한식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쳐듭니다. 뭐냐면 로마 식민주의 국가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인권이나 이게 다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긴 상황에서 그렇죠. 독립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그 시점에 예수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것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면서 새로운 그 국가에 대한 이상 국가에 대한 플라톤이 말한 이상 국가와는 다르지만 새로운 국가에 대한 평화의 나라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천국이라는 이제 킹덤 오브 가드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막 물으니까 그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거든요. 엔토 휘몬이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것도 이미 도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3정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의 실현은 예수가 천국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모델을 제시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과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이미 너희 가운데 했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2500년간 구체적으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인 국가 개념을 넘어서서 대답이 있을 것보다 질문이 더 많아요. 그래 우리 예, 말씀하세요. 질문책이라고. 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북에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생존권이라 그러면 남한이 반대하겠죠. 북한이 반대하겠죠. 생존권, 또 친구권 그런 걸 남북이 다 억셉트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권의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제3정부에서. 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제가 저번에도 선생님한테 그 말씀 드렸는데 요새 이제 저번에 말씀 존 스튜어트 밀도 그 종교를 거부했습니다. 종교나 이념을.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을 보게는 하지만 무엇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종교가 필요하다. 인간이 주축이 되는 종교.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종교.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인간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맥락에서 선생님들 끊임없이 뭐냐면 인권을 얘기하는 거죠. 생존권. 그건 누구든지 반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데올로기 더 씌우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거지. 인간 본연으로 가자. 밥을 먹어야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그래, 그럼 우리가 먹는 밥이 농장에서 나와도 좋고, 한국에서, 외국에서 수입된 것도 원조 받은
곡식도 좋다. 우선 이념을 의식주에서 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여행객 문제가 나오는 게 한국의 그 문제요. 부동산 문제가 나온다. 부동산 내 이론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의 대상이 되면 안 돼. 부동산 공유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남한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죠. 그림이 그랬습니다. 부동산 공유 재산 아니, 공유한다.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하고. 응. 그러니까 옛날에 로크가 소유적 개인주의를 공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유 소유라는 되면은 개념이. 근데 소유적 개인주의. 공유 나중에 책에서 설명하기를. 이게 공유한다는 게 얼마든지 많아요. 토지 공유 말씀하시는 거죠? 공기, 토지, 하늘 이런 건 전부 다 사유가 안 돼요. 사유가 안 되는 거를 사유가 되는 것처럼 해가 값을 막 올리지 않아요.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사유가 안 되는 거. 사유가 안 되는 거를 공유재산을 그냥 사유화시켜가 값을 막 올리고 내려고 하잖아. 집. 지금 아니 그게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선생님 조금 그 안에 컴퓨터 앞으로 와주세요. 컴퓨터 앞으로. 예, 컴퓨터 앞으로 와서 말씀하세요. 예, 자유하고 공유가 분명하게 구별이 안 되면은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유밖에 안 되는 것이 사유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북한은 그 대신에 사유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 산에 나무가 없어요. 다 뗄까 물거나. 왜냐하면 사유화가 안 되니까 내 거 아닌데 끊어버리자 이런 게 많잖아. 그런데 사유화가 철저하게 된 남쪽에는 자기 나무 물을 주고 다 이래 갖고거든. 그래서 관리 문제가 국가가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 한계를 어디에 줘야 되느냐. 그 토론 때 그게 사유와 공유 재산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인권을 논할 수 없다. 그렇죠. 자유와 공유의 문제. 자유 공유 문제. 그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대학원에서 열심히 교재를 만들고 토론을 지켜야 돼. 근데 이 또 자유와 공유 제 생각에 대립되는 것보다는 중간 네, 아니 그거를 찾아야 돼. 이게 자유를 존재론적 자유로 생각을 해요. 다 개인이 독립되어 있는. 그래서 내 자유와 저 사람 자유가 컨플릭트가 된다면 그게 아니라 관계론에서의 자유가 이제 필요하다. 관계론은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자유를. 네, 상호 주관적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유는 저 사람의 자유고 저 사람의 자유는 내 자유인데 내가 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내 자유만 생각하면 이 사람 자유를 뺏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유를 위해서 저 사람도 날 도와주고 대표님의 자유를 위해서 저를 도와주고 이러한 의식의 이제 변화가 와야 되는데 우린 자유하면 내가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라는 식의 이제 자유를 그러다 개념. 감방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깜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동차 가지고 뭐 어, 내가 역류를 하든 그렇죠. 말로 예,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더불어 정신 속에서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유라는 얘기가 음,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음. 네. 근데 네,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조금 더 음, 힘을 내셔서 우리 박한식 교수님, 못다한 얘기를, 좀 컴퓨터 가까이에 한 번 더, 몸을 조금 힘을 내주셔서, 가까이에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질문 하나씩 던진 상태에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뭐, 저는, 네, 질문 됐고요. 없고 어, 교수님께서 그래, 더 그래갖고 우리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있으시면 한마디 네, 하시면, 누구 나중에 해주시면 원고로 됩니다. 하면 돼. 네. 이제 자유에 대해서 한마디 한 하고 10분 내로 싶어요. 우리 박한직 제, 교수님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지금 이야기들을 네, 마무리하세요. 안 들리네요?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 토론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런데 자유가 뭐냐? 제가 수십 년 공부했지만 자유라는 것은 평등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면 항상 불평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은 서로 반대되는 가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하면은 이북에서는 평등을 추구를 하고, 이남에서는 우리적인 자유를 추구한다고. 근데 더 깊게 들어가서 자유를 우리가 보면, 자유라는 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걸 자유라고 그래요. 선택권을 자유권에 갖다 붙여야지 의미가 있지. 선택할 때 상이 없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항상 사람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그 선택권이 곧 자유권이라고. 그래서 인권 자유는 인권의 차원에서 봐야지 민주주의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봐요. 그래. 인권 중에 자유와 평등을 뗄 수 없는데 평등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사회는 평등이 있을 수 없고 평등 의미가 그렇죠. 그, 그, 어, 평등도 능력 있는 사람은 평등을 달리 평가할 거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평등과 능력과 선택과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운 인류 역사의 문제들을 간단하게 대답하는 그런 공부를 질문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 우리 통일대학이 세계 모든 국가가 열망하는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통일 평화대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이념을 우리가 옳게 이용해야 되고 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자유를 다 줘야지. 그 자유가 뭔데? 서로 싸움에 서로 먹지 않은 자유가 아니에요. 서로 이 국가가 분배하는 가치를 더 가지고 싶어 싸움하는 거예요. 남북한이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 정도를 예. 감사합니다. 그래, 아이고, 얘기하는 음.
나중에 원고로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자유와 평등과 음, 또 인권. 인권과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평화통일 분단 국가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귀한 그 세 가지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귀한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 좋은 책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선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집필의 모든 과정에 수고해 주실 또 대담해 주실 이호기 교수님 다시 감사드리며 네. 시청자에게 한 번 더 활짝 네, 웃으면서 인사해 감사합니다. 주시고 예. 윤세려 선생님도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고요. 우리 박한직 교수님 그동안 긴 대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촬영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정지훈 감독님, 이쪽으로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잠깐 나오시죠? 아니요, 됐어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할까요? 또 부족한 예, 거는 뭐 통화로 보충할 수 원고로, 예, 있도록 원고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예, 예. 네. 이 하면 만나면 정말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화를 예, 선생님, 그러면, 일단 예. 중지하겠습니다.